저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풍수지리 전문가로서 또한 사업을 하는 기업인으로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잘 되신 분들,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아마 일반인 분들이실 겁니다. 내가 기존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운을 더 끌어올리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역시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자와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저는 국내 최대, 국내 1등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언제나 저의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강의 등을 원하시는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다면은 여러 가지를 좀 바꾸고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무의미한 소비입니다. 무의미한 소비. 여러분들 한 달 얼마나 쓰시는지 혹은 내가 어디에 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또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요, 분명 들여다보시면은 와,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무의미한 소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날이 덥고 지치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만히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미 없는 소비들 2만원, 3만원씩 쓰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2, 30만원, 100만원 이상을 넘어가게 될 거니까요. 이 무의미한 소비를 하는 것, 특히나 여름날일수록 조금은 더 한 번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무의미한 과식입니다.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무의미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진짜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내 습관에 의해서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의뢰하는 행동이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미한 과식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후회를 하죠. 분명 내가 이 음식을 시키기 이전에는, 이 음식을 먹기 이전에는 이게 막 엄청 내가 배가 고프다라든지 엄청 이게 먹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늘 해오던 습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많이 먹고 항상 기름지게 먹고 여러 가지로 나를 해롭게 하는 행동들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알아차리시고 하나하나씩 없애게 되면은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운 여름날 좋은 보양식도 많이 드셔야겠지만은 의미 없는 식사를 줄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더 가볍게 하면은요, 여름을 훨씬 더 편하게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무의미한 만남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이게 너무 과할 정도로 습관적으로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나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 또래 집단인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그럴 겁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친구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 친구를 자주 만난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무의미한 걱정들입니다. 자,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걱정해서 나아질 것 같으면은 맨날 걱정만 하고 있겠죠.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아가고 싶다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비들 하나하나 하시고 혹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쌓인 물건입니다. 쌓인 물건, 이건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늘 이야기 드리죠. 공간에 대한 측면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나 집안을 조금 더 비워두면 더 훨씬 시원해질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들 보면은 다 제가 제 2번째 책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운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가볍게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 여름날 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행이 없는 배움입니다. 실행이 없는 배움. 저는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들, 다른 분들이 하시는 강의도 정말로 많이 수강을 합니다. 제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듣는 강의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스터디조를 묶어서 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곳에 보면은 정말 오랫도록 정말 그렇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의 내용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듣는 자체로서 그냥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 기쁨을 느끼려고 듣는 경우면은 괜찮지만은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강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강의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투자가 아니라 그냥 2년, 3년 계속 강의만 듣는 겁니다. 강의만 듣고 돈은 모으지 않고 투자는 하지 않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는 거죠. 이거는 비단 부동산 강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배움을 얻게 됐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중독이 되어서 내가 실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실행은 힘들고 내 본래의 습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강의는요, 정말로 듣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변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번째 책에서도 그렇고 일반 영상이든 유료 강의 영상이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직접 실천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배워서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의지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그 균형점을 찾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풍수의 예를 들면은 입지를 선정한다라든지 집안의 구조를 맞추는 거는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고, 집안을 꾸미고 경영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잘 바꿔 나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싶다면은, 그리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 예를 들어서 회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항상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관리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의 존재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그래야 승진도 잘 되고 회사 내에서 단단한 입지를 통해서 직장 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내 의지와는 다른 어떤 그런 업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속은 썩어 들어가게 되고 나는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강한 멘탈이 되고 싶다라면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남 상관없이 내 스스로 떳떳하게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인정해준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해내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나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의 인정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그 누군가는요, 정말로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스스로를 잘 경영해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굳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그냥 자기가 하는 일들, 자기 몸, 자기 정신 잘 관리해내니까 저절로 주변에서도 인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강한 멘탈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한 나쁜 말을 오래도록 곱씹는 겁니다. 제가 이 오래도록 곱씹는다라는 것을 적으면서 느낀 거는,
예전에 처음 유튜브를 운영할 때 처음으로 악플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악플이 달렸었는데 그 악플을 보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튼 처음 딱 그 악플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 다음 두 번, 세 번 접하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내용을 곱씹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루에 정말 많은, 더 많은 좋은 댓글들이 달리지만은 정말 많은 악플들, 여러 가지 나쁜 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다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흘려버릴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악플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는 인정을 하자고요.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바로잡는 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이야기 하는 거 너무 곱씹지 마시고요. 그래, 너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냐?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흘려버리면 된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강한 멘탈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될 행동 중에 하나가 화가 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나 속에 참 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알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고 화가 나는 대로 말을 했을 때 그게 곧 나를 불태우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체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내 기분대로. 그 순간에는 진짜 오늘은 얘기해야겠다. 그냥 막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이죠. 화가 났을 때 현명하게 화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낼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더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강철 멘탈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지나간 일에 있어서 연연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 과거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제 그 실수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맴들고 너무 계속해서 괴로워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도출해내는 거, 그건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근데 그냥 잘못했다라는 그 자괴감, 후회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끌고 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산해낸 나쁜 습관인 겁니다. 그 누구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실수한 것은 반성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얼매기 된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거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강철 멘탈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거죠. 저도 매일매일 이 남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은 할수록 내가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전 행복지수를 평가했을 때 세계 1위였던 그 부탄이 10몇 년 후에 아주 급격하게 행복지수가 추락한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SNS,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비교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곧 국가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교한다라는 거 어찌 보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라는 거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때 활용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불행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 정말 유리 멘탈로 만든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철 멘탈에서 쿠쿠다스 멘탈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은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극단적으로 부정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서도 해결해낼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잘된 사람과 잘되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언제나 지금 당장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라. 언제나 지금 당장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시라. 라는 것을 말이죠. 이게 곧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강해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습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멘탈을 바사삭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 몹쓸 행동들, 몹쓸 생각들을 이야기 드려 봤습니다. 저는 가끔 정말로 힘들 때라든지 너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끌고 갈지를 말이죠.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지금 막 화내고 있는 것들, 지금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들, 이게 결국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의미가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좋은 곳을 보려 하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아마 그런 쪽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그 난관을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바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현명한 그런 답을 얻어내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삶의 패턴. 동양 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이러한 원리를 음양오행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시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변하는 것을 알곤 하죠. 짧게는 하루의 주기, 길게는 1년의 주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사람의 시간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일생을 미리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두 번째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바꾸는 거, 이 습관을 바꾸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만은 보여지는 행동 하나 바꾸는 걸로도 또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이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집에 가서 퇴근을 하시고 항상 방에 늘어져서 OTT를 보고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만, 딱 5분만 바로 문 밖에 나가가지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보신다라든지, 아니면 딱 한 번만 불을 환히 밝히고 거실에서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르게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하루 중에서 가장 의미 없고 가장 쓸데없는 시간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 그걸 하지 말고 다른 유익한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1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을 주입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간 운영법, 앞에서 패턴과 관련해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동네마다 스터디 카페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밤에 가보면은요, 생각보다 아버님, 어머님 뻘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집안에서는 내가 혼자서 뭔가 독립되고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또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찾아가시는 건데, 저는 이거 정말로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또한 부모님들만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자녀들 역시나 주체적이고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나와의 시간의 싸움에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함께 같이 싸워나가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순간들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꿔야 될 건요, 바로 실패를 마주하고 실패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1살이 됐건 100살이 됐건 내일 맞이하는 하루는 분명 새로운 하루고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잘 해내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힘을 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한번 맞닥뜨리고 나면은 좌절을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져 본 사람들이 결국은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와도 똑같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맞아봐야 더 강인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실패가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이 실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단계의 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욕심을 내고 있던 이 대상들을 한번 바꿔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욕심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욕망에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라 라는 거죠.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더 열심히 사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 역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가다 보면은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욕망의 그릇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의 그릇이 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욕심에 내야 될까라는 점인데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일매일 내가 기부하는 금액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라든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욕심을 낸다면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월 300만 원 안에서 항상 100만 원치의 뭔가 나의 개인적인 그런 사치품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 사치품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받는 사람,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반대로요. 내가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언제나 사회에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은 그 돈을 더 늘려서 500만 원이 되면은 3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이 되면은 500만 원을 기부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성공의 정도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모든 걸 다 기부하고 나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 나누는 것 속에서 혹은 의미 있는 것을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욕망과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 역시나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대상 중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더 가치 있게 욕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착하려 하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선한 것은 좋을지 모르나 그저 바보같이 웃고 있는 것 그거는 말 그대로 바보인 거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호구라고 하죠. 그렇게 바보같이 지내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고 남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착하다 하더라도 영리하게 착해야 되는 거지 바보같이 착한 거는 결코 선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상대방을 더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악행이 되는 겁니다. 선행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도 의뢰인들을 보게 되면은 간혹 너무 착한 의뢰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답답한 경우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 희생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삐뚤게 만들고 남편 혹은 아내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진정 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영리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바꿔야 될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 편안한 환경을 바꿔라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 집을 바꿔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지기 쉽고 내가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공간들은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한 강사분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형법 강사님이셨는데 형법 강사님께서 한 예를 들려주셨는데 엄청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분의 자제분이셨고 그런 자제분이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정말 경치 좋은 별장을 지어가지고 강이 보이는 곳에 방을 탁 내서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사법시험에 결코 붙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강사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편안하고 뭐 더 가지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는다면은 더 잘 노력할 이유가 없죠. 굳이 그렇게 애써가면서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들 마음으로는 잘 살고 싶다라고 의욕을 하면서도 실상 내가 지내는 환경은 내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분지족 정말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지녀야 될 제1가치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순간의 게으름을 단지 안분지족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취적이고 더 나아가고 더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거짓된 안락한 공간에서 꼭 벗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당장 바꿔야 할 6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바꾼다라는 건 말이 쉽지 저도 정말로 잘 안 됩니다. 맨날 똑같은 습관, 맨날 해오던 그런 오랜 묵은 습관들에 지치고 또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항상 의욕을 하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재정비를 해서 저와의 경쟁에 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쓰러졌다고 해서 내일도 쓰러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